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8일은 3.8 민주의거 63주년 기념일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8 민주의거는 우리 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지역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3.8 민주의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민주화 운동의 주역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재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입니다. 최우영 충남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 충남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재 회장님과 최우영 교수님께서는 대전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이 3.8 민주의거에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당시 시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던 배경 무엇인지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예, 63년 전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4월 1일이 개학이기 때문에 3월 8일이면 학기 말입니다. 그리고 4.19 때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3.8 민주의거는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의거였습니다. 대전고등학교와 대전상업고등학교가 중심이 됐지만은 시내 그 본문고등학교 또 대전공업고등학교, 대전사범학교, 대전여고, 호스턴여고 이렇게 7개 고등학교가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데 2개 고등학교가 중심 역할을 했고 5개 고등학교는 그 모의가 사전 발각돼서 전부 차단됐고 학교에서 성토를 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자유당 정권의 그 협잡선거, 부정선거 계획이 가장 큰 원인이 됐고 학원의 그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입장에 크게 분노한 그런 데모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최우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이 시위가 직접 발발하게 된 데는 이미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들이지만은 좌시할 수 없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한 공감대를 당시의 학생 조직인 학도단 그 간부들이 앞장서서 수용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일이 쉽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요. 사전 모의에서는 시위 경로, 어디를 제일 타겟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대전 공설운동장, 야당 유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시위의 연락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밀 유지를 위해서 프레카드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지만 결의문은 우리가 작성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준비였었습니다. 3월 8일 날에는 원래 5교시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대표 학생들이 교장 관사에 연금됐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탈출해 나오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1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교문을 탈출해서 대호를 정비하고 스크램을 짜고 공설운동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맨 먼저가 이제 대흥 사거리, 대흥 내거리, 그래서 우회전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격렬한 저지선은
고우의 거목다리라고 해서 대사천 복개한 지금은 복개한 데인데 대사천 다리에서 이게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게 됐죠. 당시에는 그 시위 진압 방식이 요즘처럼 발달되지 않았고요. 무조건 경찰 지프차로 시위 대오를 돌진해가지고 갈라지는 시위 대열에 대해서 곤봉과 카빈 소총을 휘두르는 그런 세례를 퍼붓고요. 예, 피하면은 연도에 사복한 이 무장경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일 목표였던 그 공소노동장으로 접근을 못하고 그 거목다리에서 대전역으로 제일 집결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분산해서 옮겼고요. 역전에 도착하니까 거기 또 경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연행됐습니다. 검거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차량으로 운반했었는데 거기서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때 아마 80명 내지 1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걸어서 대전경찰서, 지금 중부경찰서로 연행됐었습니다. 목척교에 제 최후 저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건넜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분산해가지고 중교하고 선화교로 우회해가지고 시위를 계속해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그날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사 두 분도 연행됐었습니다. 많은 부상자가 있었고요. 다음 날 9일 날은 경찰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천안, 온양에서 병력을 보강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기말 시험을 땡겨서 보거나 해가지고 시위를 방해했고, 그다음에 9일 날 밤에 주요 학교, 남학생입니다. 여학교는 빼고 남학교만 학생 대표를 다시 일제 검거했어요. 야간에. 근데 실제는 그것이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 인원이 전부 다 한 25명에서 30명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모였었어요. 근데 학독단 간부들은 거의 다 연행이 되고 거기에 누락됐던 학독단 간부들이 앞장서 가지고 시위에 나섰어요. 600명 정도가 나왔다는데 거기서도 역시 대전 우체국 앞에서 크게 충돌했고요. 부상자도 많았고 그래서 물론 거기서 우회 시위는 했습니다마는 대전 상고의 당시 그날 그 피해가 컸습니다. 네. 50명 정도 연행됐고 그다음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께 38 민주의거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 각반에 알립니다. 잠시 후에 리 박사님의 미국 의회 연설이 시작됩니다. 수업을 멈추고 연설을 다 들은 후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연설 또 들어야 돼요? 야 임마, 이놈이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이거. 그 중요한 시간을 뭐 대통령 어록이라고 그래서 뭐 이승만 박사의 어록을 방송을 해주고 서울신문을 강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한 학급에 몇십 부 돈을 내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비로 받아서 신문을 사서 봐야 돼요. 보기 싫은 거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일 계속되는 방송에 우리는 그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귀에 인이 박혔다. 그러면 그럴수록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쌓여만 갔다. 대구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8 의거를 이제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일단 결의문은 다 작성됐어. 이제 모이기만 하면 돼. 1교시 끝나면 간부들 모아서 알리자. 1학년은 어떻게 할까? 1학년들은 2교시 끝나고 알리자. 알겠지? 얘들아! 얼른 나가자! 작전 개시다! 노파만 보였던 학교의 담장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것이 38의 시작이었다. 주먹은 불끈 쥐어지고 가슴에선 뭔가 미어 올라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아주 그 벅찬 감정이라 그럴까.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하는 거구나. 결의문!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대한 권한은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뜻에 배치되는 도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조속히 학원의 자유보장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학원의 정치 동화를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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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선 맨주먹, 울부짖는 붉은 함성에 그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방망이로 패고 개머리판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16, 많아야 19. 꽃 같은 우리에게. 네, 최우영 교수님. 38민주 의거가 학생 차원의 의거를 넘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2010년이 4.19 혁명 5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사실 4.19 혁명도 그렇고 38도 그렇고 군사 정권 이후에 묻혀 지냈어요. 역사에서 지우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93년도 문민정부 때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을 묻혀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그 연구나 이런 것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이게 문민정부 이후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기념 사업도 늦어졌는데요. 50주년이 되던 2010년에 여러 민주운동을 객관적으로 많이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38 의거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하나는 동아일보에서 이 동아일보 사령 90주년 및 4.19 50주년 특집을 내면서 당시의 기록을 뒤져서 이 4.19 루트를 작성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출발점은 대구 28이고 가장 큰 그 징검다리가 38이고 그다음에
마산 3.15 이거를 지나서 서울로 이었던 그 루트를 작성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당시 3.8이 주는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 전부 다 통해서 이 보도가 엄청나게 건수가 많았고요. 사설로도 여러 건 다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등학교의 시위가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는 4.19 혁명 통사라는 전 10권짜리 한질의 10권짜리 대작인데요. 이걸 우리 고대 동지 홍영유 동지가 펴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이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독재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민주의 기틀을 세우다. 예? 전국 최초의 대규모 집단 시위 이렇게 평했고요. 연이은 10일의 대전상고 의거 이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대규모 집단 시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네. 자, 이어서 심규상 기자님과 박정현 구청장님께는요, 이 3.8 민주의거가 4.19 혁명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18 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오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상 기자님께 듣겠습니다. 저는 이 3.8 민주의거는 아까 두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선거, 부정선거 또 학원에 대한 감시나 그 부조리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고등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제 항거한 일이잖아요.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침묵해온 기성세대에게 그 성찰하게 하고 그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야당 그 연설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고 했거든요. 그 전부 다들 이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전부 순응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거야. 그래야 얻어지는 거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기성세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후에 우리도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도화선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현 구청장님. 네, 앞서 재연극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 보셨을 거고요. 저도 가슴이 굉장히 벅찬데 가슴이 벅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민주화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3.8 민주의거 운동은. 그리고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적 저항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항 정신이 결국은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원류가 되는 것이 3.8 민주의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지역의 역사인데요. 사실은 그 역사가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3.8 민주의거가 대전 지역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고 대전의 민주화를 열어간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8 민주의거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두 분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2조는 이 민주화운동을 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심규상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3.8 직후에 이 3.8이 대전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대전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3.8 이후 대전 그 인근 지역에 좀 보면 충주에서 3월 10일에 충주고 학생 500명이 시위를 벌이죠. 이 건으로 일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되죠. 그러다가 4월 11일에 이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오릅니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게 되죠. 인근 청주에서 4월 13일하고 16일에 청주 공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요. 4월 18일에는 청주 상고 학생들, 그리고 4월 19일에 청주고등학교, 청주농고, 그리고 청주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당시 언론이 청주 지역 시위를 제2 마산 사건을 방불케 하는 사건이 학생 시위다 이렇게까지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대전에서는 그런데 38과 30 이후에 한동안 시위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한동안 시위가 없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분석하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는 언론이 이 38과 30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도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7개 학교하고 연대하려고 했는데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함께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이제 한동안 대전 시위를 좀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4월 19일이 지나서 4월 26일 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죠. 그래서 대전에 4.19라 할 수 있는 4월 26일 시위가 열리는데 마침 이날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위는 예정대로 되죠. 한밭중학교에서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모여가 10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요. 국민주권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시위가 시내를 행진할 때는 인산인을 이루는데 당시 대전 인구가 23만 명이었거든요. 23만 명 중에 수만 명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거의 그 폭발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죠. 이날 그 시민들이 박수로 호응도 하지만 당시 김학흥 충남도지사는 시위대가 불법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해라라고 거세게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도 4.19 대전 그 시위가 이루어낸 큰 쾌거라고 할 수 있죠. 이 4.19 시위는 그냥 4.19로 대전의 시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들어서는 충남대에서 이승만 정부에 노골적으로 협력했던 충남대 어용학자를 퇴출하는 그런 퇴출운동으로 이어지고요. 6월 달에는 지역 노동운동으로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 교원노조나 대전 피복 노동조합이나 그 여러 노동운동의 민주노조를 결성하거나 그 자기의 권익을 찾는 활동으로 그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 이후에는 대전 지역의 혁신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데요. 혁신 동지회나 사회대중당 그리고 민자통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민주자주통일 협의회 같은 충남지부 조직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다만 이후 박정희 정권이 그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대전 지역 사회운동이 퇴조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신독재 반대라든지 5.18, 6월 항쟁, 촛불 항쟁으로 그 저항 정신이 계속 계승돼 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38 민주의거에서 시작된 대전 충청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1987년 60 항쟁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총장님께서는 대전 지역에서 펼쳐진 60 항쟁에 또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60 항쟁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87년 그 6월에
그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대전 YMCA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놀라움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전에 뭐 독재 정권을 향해서 많은 시위들을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가? 아, 시민들이 모르지는 않았구나. 이런 놀라움을 함께 경험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6월 10일 날 전국 동시다발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를 규탄하고 그리고 호원 철폐를 외치는 국민대회가 시작이 됐죠. 대전에서도 국민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날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이 역사에 보면 첫날 64명이 연행을 당했는데 절반이 시민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그냥 특정한 민주지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 봉기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추진 과정을 좀 보면 그날 사실은 가톨릭 문화회관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경찰이 정보를 알고 다 봉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나눠서 게릴라식으로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는 6월 항쟁 내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흥동 성당 그 앞쪽에서 모이는 팀들도 있었고 동양백화점은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NC백화점 그쪽에서 모이는 팀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로에서 지금은 없어진 중앙데파트나 중앙극장 쪽에서 모이고 또 대전역, 대전우체국 쪽에서 모여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다가 다시 모여서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고요. 6월 15일 날은 굉장히 이게 그 대전의 이 시위가 사실은 전국 시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1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서 유성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장장 12km를 행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평화 행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으로 6월 16일에는 중앙로 대전역에서 도청 사이를 시위대가 점거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게 사실은 중앙로가 대전에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아니지만 그때는 중앙로가 대전의 상징적인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를 시위대가 점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이 6월 항쟁에서 외치는 이야기들이 함께 공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16일 이후로 경찰들의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이 많았었고요. 특히 뭐 이 저녁에 가면 뭐 지랄탄이라고 하죠. 최루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트려져서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격앙해서 함께 대응하는 그래서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여성단체와 기독교 쪽에서 중심이 돼서 최루탄 추방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최루탄 추방운동 시작하는 지점에 되게 인상적인 거는 YMCA에서 활동하던 어떤 회원이 어찌 보면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용하신 여성분인데 이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시민의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해내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결국은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이 전국적으로 한 3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 그때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죠.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네, 6월 항쟁이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전국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시민 봉기였다는 것이 성공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겠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 이게 가장 주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87년 헌법이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되고 그 헌법 개정에 더 이상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헌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면면이 계속되어져 온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김영주 회장님께서는 4.19 세대이십니다. 4.19 세대로서 87년 민주화 항쟁,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과 연관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4.19 관련해서 2.28, 3.8, 3.15, 4.19 이렇게 4개가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마항쟁 그리고 5.18 그다음에 60항쟁 이렇게 7개가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4.19는 4월 19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28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친 전국 각처의 데모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4.19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4.19 약 2달 동안에 전국에서 일어난 학생 데모 또는 그 시민 데모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한 내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면은 이 타이틀만 뽑아도 그만큼 전국 각처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4.19의 데모는 좀 특이한 것이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된 데모였고 고등학생이 중심이 됐고 대학으로 갔고 대학 교수단으로 갔고 대학 교수단에서도 전국 시민들로 초등학생까지도 이 4.26 때는 데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그 민주화운동하고 좀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9는 순수한 학생혁명이고 학생운동입니다. 보면은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60항쟁은 그 민주화 헌법 쟁취를 위한 그런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대학에서 그 60항쟁 데모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지도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19와 가장 그 유사한 가장 가까운 그 민주화 운동이 60항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저는 그 당시 그 민주화 교수 협의회가 탄생이 됐고 교수들도 내면적으로는 그 동조를 하고 말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선동을 하는 그런 입장의 교수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60항쟁은 4.19와 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가까운 이러한 그 항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역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서 이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한 소년의 처참한 죽음.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알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오늘은 김주열 열사보다도 더 어린 우리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땀 흘려 우리 아빠, 엄마가 피 흘리면서 지키는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오늘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옛 민주당사 자리에 들어선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김주열 열사의 희생을 애도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잊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15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 조성된 창동 민주항쟁길. 315명의 염원이 담긴 3.15 희망나무가 아이들을 반깁니다. 원래 2015년도에 315명이 10,000원씩 거두어서 화분을 만들어서 3.15 꽃골목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2017년도에 이렇게 315명의 희망 메시지를 담아서 3.15 희망나무라고 덩그러니 두 그루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아이들의 눈망울엔 이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가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 38 민주의고도 2018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이 대구 228 민주운동, 마산의 3.15 의거, 4.19 혁명에 비해 국민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 4.19 혁명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 발전 또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저는 어떤 과제가 있을지 이 최우영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구나 마산도 저희들과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그 교과서 문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38 기념 사업 그 간행물을 다수 출판해냈고요. 우리 김영재 회장의 노력으로 출판물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어떤 민주단체보다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우리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 심포지움 등 통해서 연구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4.19 혁명 일부가 아닌 독립된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대전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1년 만에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극화, 인권, 성소수자, 환경, 기후정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위기로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조례 폐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실제로 조례 폐기 과정에서 교육법의 기본 이념이 있으니까 그거를 차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법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만 있으면 되고요. 조례 제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폐기된 조례 3조에 보면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38 민주의거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 과정들도 학생들이 배우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고 사실은 저항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항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문제라고 하는 평가와 더불어서 학교 시민 민주교육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규상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8에서 선배 학생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학생 동태를 감시하지 말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이런 정신이 어디로 계승되냐면 학생 인권 조례나 또는 그 학교 민주시민 교육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함축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정하지 않거나 폐지해 버리면 이게 어떤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모호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 교육을 하자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차이와 다름을 이것들을 존중하는 포용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들 통해서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 학교 내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좀 필요한 조치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대전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또 그나마 있던 이런 민주시민교육 조례마저 폐지했다라는 것들은 이게 좀 퇴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재고가 필요하죠. 자, 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대전지에서도 38 민주이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두 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공 이후에 민주시민교육, 민주화를 위한 어떤 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용재 회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8 민주이거 기념관은 우리가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기해온 바인데 이제 마침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보면 지난달에 그래서 내년 3월 8일 64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개관식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금년 내에 완공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과 또는 운영 지침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마련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 민주운동 기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4.19 단체와 228, 3.15 이 단체들과 같이 정기적은 아닙니다만은 필요한 때에 같이 연합 모임을 갖고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원 예산으로만 움직여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원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전혀 이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좀 타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자체는 전부 지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 지역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구나 마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종 행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과 더불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과 또는 지금 말씀드린 이 교육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4.19 혁명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지금 민주화 운동이 가장 유력하고 또 힘 있는 이런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학생입니다. 보면은. 근데 학생을 민주화 교육을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38만 하더라도 학교 입장으로 보면은 38 세대들은 지금 전부 이 80이 넘었습니다. 보면은 교장도 38을 몰라, 교감도 몰라, 선생님들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38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아울러서 전부 시민과 함께 우리 38 단체와 함께 이렇게 민주화 교육 쪽의 방향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도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화 운동의 기념 사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노력과 함께 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구청장님께서 어떤 협력 또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국가보훈처가 집행한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기본 구상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38 민주이거 인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전략이 교육 강화고요. 두 번째 전략이 역사적 자부심을 고양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체험형, 재연형 또는 공연형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38 민주의고로부터 비롯된 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민주화 교육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상 기자님부터 듣겠습니다. 아까 이제 38 민주기념관 건립공사가 한참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소개 말씀도 안내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38 기념관이 그냥 4.19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의 6월 항쟁, 촛불 항쟁으로 이게 이 정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시관의 콘텐츠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민주주의 교육관 그리고 민주기록관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현 청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38 민주의거는 과거 흘러간 게 아니고 그 뿌리가 그 정신이 결국은 6월 항쟁, 촛불 혁명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대전시나 교육청은 민주화 운동을 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 그리고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개선됐는지의 척도로 보고 그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고등학교에 38 기념비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젊은이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 요지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한 거 한다는 것보다도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화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유하고 또 자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강하고 이럴 때 어떤 의식을 고양하는 이런 쪽에서 크게 교육이 중요시된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계승세대, 우리 시위 참여 세대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승세대를 통해서 계승세대에서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대전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1차 해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계승세대에서 38의 의미를 38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많이 우선적으로 양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재 회장님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8, 4.19 또 민주화 운동 좋은 말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38, 4.19에 참여한 세대들이 지금 저도 어쩌다 80이 됐는데 전부 80대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더 많은 일을 못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계승 세대, 후속 세대들이 이 민주화 운동 이 계승 사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 그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시민 단체 합심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돕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론도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진가를 좀 깨닫고 발전적인 이런 모습으로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마다 그 흐름을 바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킨 동력은 바로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38 민주의거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역 민주화 운동의 동력과 역사를 민주주의 성숙 그리고 미래 세대의 시민 교육을 위한 유산으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